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기술 주가 최근에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했죠. 현재 상승의 눌림목,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최근에 바닥을 강하게 탈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두 가지인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5월 26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따른 국내 원전주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미국이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동사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국전력, 한전기술 등이 동반 오름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원자력 산업발전을 위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하고 이제는 원자력 시대라면서 우리는 원자력 산업발전 정책을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약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원자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라고 했다. 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6월 5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완료 소식에 국내 원전주 급등했다는 제목이네요.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서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전 규제 완화에 이어서 원전주의 또 다른 호재가 됐다. 증권가에서는 체코 사업 외에도 여러 원전 수주가 예상되며 원전주가 강세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사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등 원전 관련 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체코가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이라 보통 얘기죠. 한수원과 26억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 체코 언론 등 따르면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의 산하의 두코바니2 원자력 발전소는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해외 수주이다. 자, 내용 상당히 많은데 정확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면 합니다. 핵심 내용만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해시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최근에 바닥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강하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금 바닥을 첫 번째, 두 번째 쌍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상승의 눌림목,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는 상승 N자형 패턴에 위치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괜찮다. 물론 지금보다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는 관점은 조금 약간 늦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이때요, 눌림목 나왔을 때 요 구간 정도 나왔을 때는 접근하는 게 멀리 보고 투자하는 관점은 접근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멀리 보고 투자하는 관점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N자형 상승 패턴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매물대관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현재 2,200원대에서 2,400원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2,280원인데 이 매물대만 돌파하면 그 위에 있는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2,700원대에서 2,900원대 있기 때문에 그건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그 위로는 2,900원 위로는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2,90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다. 그러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홀딩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길게 윗꼬리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이 차익 실현 일부 하시는 것도 괜찮죠.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4%대 상승하면서 2,28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1차 저항대는 2,400원, 그리고 2,500원, 2,600원, 2,800원, 3,100원과에 되어 있습니다. 3,1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200원, 그 밑에 2,000원과 1,900원, 1,800원, 1,6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95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30만 3천 주를 사고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금투 사고 있고 투신이 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최근에 좀 팔고 있네요. 나머지 기관에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 연이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하고 투신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고 사모펀드 최근에 팔고 있는데 현재 순매도 기조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710만 주에서 880만 주까지 대략적으로 177만 주가 한 달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대차거래가 177만 주가 증가했다. 상당히 어느 정도 대차거래가 많이 증가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차거래는 왜 합니까? 공매도 치기 위해서 대차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매도가 10% 이상 나왔던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차 거래를 계속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매도로는 아직이 출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매도로 나올지 아니면 반대로 공매도 치지 않고 대차 거래 늘려놨던 걸 다시 되갚는지 대차 거래 오히려 감소되는지 A 주시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대차 거래는 상당히 증가했지만은 공매도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조만간 둘 중 하나 선택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나올지, 그래서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공매도는 치지 않고 대차 거래 빌려놨던 걸 다시 되갚는지 상황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4.9%대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는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타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4.9%대 신용비율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은 3,700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주진 지분율 현재 8.5%입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HTS 상으로는 최대 지분율이 10%도 안 됩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많이 약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최대주 지분율이 어느 정도 책임 경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약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대 630억 원대에서 24년대 710억 원대까지 다소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 60억 원대에서 소폭 흑자로 상당히 영업이익은 많이 감소됐고요. 당기순이익도 50억 원대 흑자에서 40억 원대 적자 전환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익 소폭 적자, 그리고 2분기 때는 10억 원대 적자, 그리고 3분기 때는 10억 원대 적자, 4분기 때는 30억 원대 흑자 전환되었지만은 올해 1분기 작년 4억 원 대비 올해 30억 적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지속이긴 하지만은 전 분기 대비해서는 적자 전환됐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썩 그렇게 잘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투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부채비율하고 유보율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부채비율 130%대 유보율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0.7%대이기 때문에 일반 진료 평균보다 다소 약하죠. EPS는 당기순이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 보시면 되겠고요. BPS는 691원이 됐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7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원, 7321, PBR 3배가 넘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700원에서 1400원권이 적정주가 수준인데 현재는 2200원대이기 때문에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주라는 점 참고하시고 원정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기술 오늘 종가 228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하고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죠.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22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23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모두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모멘텀은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한다. 더불어서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프랑스 쪽에서 중간에 조금 이제 회방을 놓긴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계약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6조 원 규모의 대형 수주다.
한수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하겠습니다. 차트는 60.3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83.3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목표가는 2,600원과 3,1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900원과 1,600원과 됐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모멘텀 나오면 한 번씩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매출 구성은 제조 매출 부문에서 84%,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자본금 변동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벌써 5차례 시비전을 했습니다. 200, 300, 350만 주 정도 시비전을 했기 때문에 매물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300, 400, 한 500만 주 가까이 시비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매물은 많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유상적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업이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소각제 자원순환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저온분해 유화 사업하고 있는 자회사, 해양시설물 수중공사하고 자회사, 그리고 방산주하고 폐기물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기술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을 다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